반갑습니다. 써니쌤입니다. 전산회계 2급 112회 기출문제 중에 실무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2회 전산회계 2급 문제는 합격 물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회계기간은 23년도를 회계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격 물산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고요.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주어진 사업자 등록증과 문제 데이터에 입력된 내용을 비교하여서 다른 부분을 수정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회사 등록 메뉴를 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회사 등록 메뉴를 들어오시면 되고요. 회사 등록 메뉴에 들어오시면 합격 물산이라고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들어오게 될 거고요. 요 회사 등록 메뉴에 있는 우측에 있는 기본사항에서 다른 내용들을 수정해 주시면 되고, 회계연도 12기라고 아까 되어 있었죠. 요거는 넘어가도 되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305 5236547이라고 수정을 하니까 좀 전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정상적으로 색깔이 하얗게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일반 과세자로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일반 과세자라고 되어 있죠. 다음 대표자 이름 나 합격 맞습니다. 상호명도 보시면 합격 물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요. 생년월일 나 합격의 생년월일이 1965년 5월 5일 맞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하라고 되어 있고, 주소 들어오시면 대전광역시 사업장 소재지가 주소가 다른 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사업장 소재지 주소 수정하겠습니다. 업태 도소매라고 되어 있고요. 종목에 종목도 변경을 해야 되는 거 확인하시고 변경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요 대전 세무서장이라고 되어 있고, 연도가 2012년 3월 14일, 기업연월일 2012년 3월 14일 맞고요. 대전 서무서장이라고 되어 있고, 관할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대전으로 맡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된 것을 확인해 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 변경되었고요. 사업장 주소지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종목에서 요 문구 및 자파로 수정, 이렇게 이제 다른 부분만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합격물산의 전기분 손익계산서가 되고요.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손익계산서에 있는 내용들을 전기분 손익계산서와 비교하여서 수정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측 하단 쪽에 전기분 재무제표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고요. 이 전기분 재무제표 중에서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들어오시면 됩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전기분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상태에서 주어진 자료와 비교하여서 값이 다른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상품 매출 2억 3,700만원 되어 있는데 상품 매출 금액이 다른 것이 확인되시죠? 그러면 상품 매출 금액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품 매출 원가 부분에 보시면 1억 5,30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상 없고요. 급여 2,040만원 괜찮습니다. 복리후생비 39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지금 복리후생비가 없고 여비교통비가 있죠. 그러면 요 계정 과목을 여기를 복리후생비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F2 조회 누르셔서 복리후생비 811번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접대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2024년도에는 접대비가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상 없고요. 통신비 금액이 37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 550만원, 임차료 50만원, 차량 유지비 79만원, 소모품비 이상 없죠. 이자 수익 60만원 이상 없습니다. 자비익 이상 없고요. 기부금 상관없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이 없으니까 F2 하셔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 추가해 주시고 120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소득세 등은 0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추가로 입력 안 해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수정이 끝났으면 창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합격물산의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에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오류를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받을 넣음, 외상매입금, 예수금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에서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는 메뉴는 전기분 재무제표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가 나오게 되고요. 이 메뉴에서 받을 넣음 있죠. 그래서 받을 넣음 클릭해 주시고 받을 넣음의 아진 상사 거래처는 이상 없고요. 금액이 200이 아니라 500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차액에 빨간색 글씨로 300 되어 있는 것을 엔터 치면 사라지는 것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 외상매입금 클릭해 주시면 거래처 대형 상사는 수정할 필요 없는데 2천만 원으로 수정해야 됩니다. 하단에 차액 사라지는 것 확인해 주시고요. 예수금 클릭해 주시면 거래처 코드가 없죠. 그래서 F2 해주시고 대전 세무서 추가해 주시고요. 금액 30만원 입력하시면서 하단에 빨간색 글씨 차익 사라지는 것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거래처 신용카드 부분을 추가로 등록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주어진 자료 외에 다른 항목은 입력할 필요가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부분에 추가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K랩 프로그램 들어오셔서 거래처 등록 메뉴는 회계관리, 기초정보관리, 거래처 등록에 있게 됩니다. 이 메뉴 들어오셔서요. 거래처 신용카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거래처 탭, 금융기관 탭, 신용카드 탭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상태에서 보시면 거래처 코드 99,603번을 여기 코드란에 99603 엔터 이렇게 하면 자동 옆으로 넘어가고요. 여기 뒤에 거래처명에 대문자로 BC 카드 입력해 주시고 유형의 매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매입을 선택해 주시고 카드 번호가 나와 있죠. 그러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니라 엔터 넘어가시면 카드 번호 매입이니까 카드 번호 매입란에 1, 2, 3, 4 이음줄도 같이 이렇게 넣어주시고 번호만 넣지 마시고요. 이음줄도 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엔터 해주시면 카드 종류가 사업용 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사업용 카드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다음에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고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할 때는 분계를 해줘야 되겠죠. 분계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9일자 거래가 되고요. 주식회사 모닝으로부터 상품 200만원을 구매하는 계약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구매가 아니라 계약을 한 것이 되고요. 상품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약정에 따라 계약금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편 거래처에 우리 회사 합격물산이 계약금을 지급을 한 거기 때문에 선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차변에 선급금 해주시고 선급금은 주식회사 모닝 거래처 걸어주시고요. 금액은 20만원 나와 있습니다.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금 2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신 이후에요. 이렇게 이제 분계를 하셨으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재무회계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들어오시고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거래 일자가 8월 9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8월 9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8월 9일 입력을 해 주시게 되고 그리고 현금이 대변에 나갔죠. 현금이 나갔을 때는 하단에 보시면 1번 출금이라는 걸로 입력을 하셔도 되고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입력하셔도 무방합니다.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차변에 선급금 찾아주시고 거래처 문의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금액은 20만원 입력하시고 대변에 현금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실 때는 하단에 빨간색 글씨 없이 차변, 대변 금액이 합계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상단에 대차 차익이 빨간색이 없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8월 20일 상품 운반용 중고 화물차를 700만원에 구매를 했네요. 구입을 했다 그죠? 전액 삼성카드로 결제를 했고요. 취득세 30만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물차 대금은 삼성카드로 결제를 한 것이고 취득세는 보통예금에서 나가게 되는데 삼성카드는 외상이죠. 외상인데 재고자산이 아닌 차량 운반구 구매와 관련된 외상이니까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차량 운반구 들어오게 됩니다. 차량 운반구 적으실 때는 700만원만 적으시면 안되고 취득세 30만원까지 합한 금액을 적어 주셔야 되고요. 대변에 카드 결제는 미지급금 해주시고 삼성카드 거래처 걸어주시고요. 금액
700만 원이 됩니다. 또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취득세가 30만 원이 나가졌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 20일 거래일자 바꿔주시고 차변에 차량 운반구 검색해서 넣어주시고요. 금액은 730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찾아서 넣어주시고 거래처 삼성카드 걸어주시고요. 금액은 700 바꿔주시고 대변에 보통예금 찾아서 걸어주시고 30만원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9월 25일 영업사원 김예진의 9월 급여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고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고 공제 항목은 얘네들은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제에 대해서는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차변에 급여 중에서 영업사원이니까 800번대 판관비로 걸어주시고 급여는 요 급여계에 전체 370만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대변에 공제합계에 대해서는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공제합계 요것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지급총액 여기 차인 지급총액을 보통예금에서 나갔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통예금 금액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날짜 9월 25일 바꿔주시고요. 차변에 급여 판관비 800번대 급여로 찾아주셔야 됩니다. 여러 개가 나오는데 판매관리비의 급여 801 되어 있는 곳으로 찾아주셔야 됩니다. 금액 370만원 입력해 주시고 대변에 예수금 부채 계정 과목으로 금액을 해주시고 공제 합계 금액으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나머지 차인 지급액을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10월 2일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영업부의 거래처와 당사의 영업사원들에게 보낼 선물 세트를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에 구입하고 삼성카드로 결제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상이 되긴 하는데 재고자산에 대한 삼성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외상이어도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요. 영업부의 거래처라는 것은 기업 업무 추진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판관비 쪽에 있는 기업 업무 추진비 금액으로 200만원 잡아주시고요. 대변에 삼성카드 미지급금으로 삼성카드 잡아주시면 됩니다. 금액이 전체 금액이 300만원으로 잡혀지고요. 또 차변에 영업사원들에게 선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100만원 이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입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일 해주시고요.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 중에서 판관비 쪽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판매관리비 쪽에 있는 기업 업무 추진비 813번 판매관리비 확인하시고 확인해 주시고요. 차변 금액은 200 해주시고 차변에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로 800번대 판매관리비에 복리후생비 걸어주시면 됩니다. 100만원 잡아주시고 대변에 미지급금 금액으로 거래처도 걸어주셔야 돼요. 삼성카드 거래처 걸어주시고
합계 금액은 300만원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17일 거래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새로운의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표이다. 대금 중 1,200만원은 당좌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고 잔액은 새로운이 발행한 약속금으로 받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좌 예금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당좌 예금 통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좌 예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새로운이 발행한 약속금은 받을 엄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대변에 상품 매출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금액을 확인하면 거래 명세표 상에 이렇게 금액이 주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전체 금액이 3,500만원으로 상품 매출이 잡히게 되겠고요. 이 중에서 1,200만원이 당좌 예금 들어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변에 당좌 예금 1,200만원 넣어주시고요. 대변에 상품 매출 금액 전체 금액 3,500만원 넣어주시고 차변에 받을 어음이죠. 받을 어음은 주식회사 새로운 걸로 받았습니다. 2,300만원 차익만큼 받을 어음으로 걸어주시면 되고요. 입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7일 날짜 바꿔주시고 차변에 당좌 예금 걸어주시고요. 금액 1,200 차변에 받을 어음 걸어주시고요. 거래처 새로운 찾아서 입력하시고 금액은 2,300 대변에 상품 매출 해주시고 금액은 3,500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 사업장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하고 공사 대금 1,500만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을 하였고요.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 라는 건 자산인 건물 계정으로 처리를 하라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건물로 금액이 1,500만원 잡아주시면 되고요.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나갔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1,500만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들어가 볼게요. 12월 1일 해주시고 차변에 건물 잡아주시고 금액 1,500 대변에 보통예금 잡아주시고 금액 1,500만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7일 세무법인으로부터 세무 컨설팅을 받고 수수료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계사무소에 대한 컨설팅에 대한 것은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 계정 중에 판관비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3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금으로 나갔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금 30만원 잡아주시면 되고요. 거래일자 바꿔서 12월 27일 차변에 수수료 비용 중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수수료 비용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수수료 비용, 판매, 관리비라고 적혀 있는 수수료 비용을 선택해 주시고요. 금액은 30만원 해주시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30만원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9일 현금
시제를 확인한 결과 실제 잔액이 장부상 잔액보다 3만원 많은 것을 발견했다. 그 원인이 파악되지 않았고요. 12월 29일 결산일은 아니죠. 이때 이렇게 현금이 뭔가 실제가 더 많죠. 그러면 장부의 금액에 3만원을 더 추가를 해서 네, 입력을 해 주셔야 되니까 차변에 현금 들어와야 되고요. 금액은 3만원 해주시고 그만큼 대변에 현금 가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일자 12월 29일 잡아주시고요. 차변에 현금 금액 3만원 대변에 현금 네 요거는 네, 현금 치고 엔터를 치면 바로 현금으로 입력이 되니까 F2 현금 가부족 조회 해주시고 금액 3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죠. 그러면 3번 차변, 4번 대변이 아니라 2번 입금으로 바로 입력 처리를 해주셔도 관계없습니다. 다음 큰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한 내용 중 다음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 삭제, 추가 이렇게 올바르게 정정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표 수정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7월 10일 거래처 하진 상사로부터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 20만원에 대해서 외상매출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처리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일에 체결한 매출계약건에 대한 계약금이 입금된 것으로 판명되었다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외상매출금이 계약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이 되고요. 거래일자 7월 10일 조회해 보시면 외상매출금 걸려있는 거 확인되시죠? 코드 클릭하셔서 이것이 입금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습니다. 선수금 미리 받은 계약금 선수금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11월 25일 세금과 공과 20만원으로 회계 처리한 것은 회사 대표의 개인 소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 20만원을 회사 현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계 2급 같은 경우에는 대상 회사가 개인 기업이 되고요. 개인 기업의 도소매업을 업종으로 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이럴 때 회사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면 되시는데 이 인출금 계정 또는 자본금으로 바로 처리를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결산 시에 인출금을 대표가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인출금이 자본금 계정 과목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인출금 또는 자본금 계정 과목 아무거나 상관이 없고요. 거래일자 11월 25일 잡아주시면 세금과 공과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코드 클릭하셔서 인출금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가져간 것이 회계 2급에서는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가 됩니다. 요 인출금만 바꿔주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큰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라는 문제가 되고요. 상품 보관을 위하여 임차한 창고의 월 임차료는 5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은 23년 12월 1일부터 24년 11월 30일까지이고 매월 임차료는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기로 계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차료 문제를 보시면 현재 단기 회계 기간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3년도가 회계 기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가 23년이 되고요. 차기가 24년이 됩니다. 그러면 이 월 임차료 50만원 12월에 지급해야 되는 이 50만원을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아직 지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죠. 그러면 현재 단기에 발생한 임차료가 환관비 쪽에 50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 금액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죠. 그래서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50만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결산일이니까 날짜는 12월 31일 해주시고 차변에 임차료 찾아주시고 판관비 쪽에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판매관리비 임차료 되어 있는 것을 잡아주시고요. 금액은 50만원. 대변에 미지급 아직 12월 거를 지급을 하지 않았고요. 결산 시에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단기말 현재 단기 대여금에 대한 단기분 이자 미수액은 30만원이다. 이 말은 그러니까 단기분 이자를 아직 발생을 했지만 받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고요. 아직 받지 않았다라는 말이 미수라는 말이 되고 받지 않은 이자이기 때문에 미수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단기의 이자는 발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자 수익 30만원으로 이렇게 분개해 주시고 똑같이 12월 31일 아래쪽에 차변에 미수 수익 잡아 주시고요. 금액은 30만원, 대변에 이자 수익으로 이렇게 30만원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마이너스 통장인 보통예금 계좌의 잔액이 마이너스 8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은행 거래와 관련해서 통장 잔액이 마이너스라는 건 은행의 돈을 빌렸다라는 개념이 되죠. 그래서 보통 예금의 금액을 80만원 잡아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은행에 빌린 개념이 됩니다. 마이너스라는 건. 그래서 단기 차입금 빌린 부채로 처리를 해주시고 보통 예금 기업은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래처 기업은행 잡아주시고요. 차변에 보통 예금 금액은 80만원 그리고 대변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기업은행 찾아서 금액 80만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유 중인 비품에 대한 단기분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하다 22년 1월 1일에 취득을 했고요. 취득원가는 5,500만원, 잔존가액은 없습니다. 내용연수 10년, 정액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액법 상각을 하게 되니까 상각률 10%는 상관이 없게 되고요. 이 금액을 계산을 하실 때 5천 취득원가인 5,500만원에서 잔존가액이 있으면 빼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대로 5,500만원에서 나누기 10년 해주시면 금액이 나와지겠죠. 550만원으로 나와질 거예요. 금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500만원 나누기 10년 해주시게 되면 550만원이 나와지고요. 이렇게 감가상각비에 대한 것은 따로 여기 12월 31일에 수동으로 입력하실 필요는 없고요.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입력을 하시면 편하게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K랩 프로그램에서 오른쪽에 결산 재무제표 처음에 있는 결산 자료 입력을 들어오셔서요. 조회 기간에서요. 엔터 해주시고 네. 혹시 이런 거 뜨면 아니요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상단이 아니라 요 중간쯤에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부분 요 아래쪽에서 감가상각비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요 금액에다가 550만원 입력을 해주시고 좌측 상단에 전표 추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하실 때 회계 2급에서는 판매비와 관리비 요 아래쪽에 있는 메뉴들 중에 찾으셔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지금 입력된 부분이 여기 비품에 대한 550만원 잡혀 있고 전표 추가 반드시 눌러 주셔야 되고 내가 전표 추가를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는 요 메뉴가 들어가 있으면 전표 추가를 눌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산 자료 입력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면 다시 회계관리에 일반 전표 입력 들어오셔서 날짜를 12월 31일 결산일자로 이렇게 조회를 해보시면 이렇게 자료가 결차 결대가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요 부분이 요 코드 번호 요게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이라고 되어 있죠. 결산 자료가 입력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큰 문제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중에 현금의 지출이 가장 많은 달이라고 해서 계정 과목이 현금이라고 나오게 되면 현금 출납장이라는 메뉴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현금이 나오면 장부 관리에서 현금 출납장을 조회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현금 출납장 들어오시고 1월부터 5월까지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날짜를 1월 엔터 그러면 1월 1일부터 되고요. 5월 엔터 치면 5월 말일까지 이렇게 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 기간 중에서 이제 현금 출납장 금액을 조회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조회를 하시고 나면 문제에서 1월부터 5월까지 현금의 지출이 가장 많은 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월 날짜가 쭉 되어 있는 부분에 좀 내려보시면 월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월계로 현금 지출이니까 출금 쪽으로 보셔야 되겠죠. 월계 금액으로 하나씩 확인을 해 가시면 되고요. 1월 달은 800만원 가량 되고요. 2월 달은 월계가 3,600만원이 됩니다. 3월 달은 700만원 가량 되고요. 4월 달은 700, 5월 달은 1,400. 그러면 가장 많은 월은 2월이 되겠네요. 가장 많은 월은 2월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상반기 1월, 6월 중 현금으로 지급한 급여, 판매비 및 일반 관리액 부분에 있는 급여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1월, 6월 중에 현금으로 지급한 것, 그러니까 현금 부분과 현금 아닌 대체 부분을 조회할 때는 일개표, 월개표라는 장부를 조회하시면 편하게 조회하실 수가 있어요. 요 장부 관리 중에서 일개표, 월개표를 들어오시면 되고요. 일개표, 월개표 들어오셔서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이고 월개표로 조회를 하시면 조금 편하게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잡아 주실 수 있어요. 1월부터 6월까지 급여라는 부분을 물어봤고요. 급여를 찾을 때 빨리 찾고 싶다. 컨트롤 F 급여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라고 했었죠. 문제에서. 그래서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의 급여 부분 중에서 지급한 이니까 비용의 지급은 차변이 되고요. 현금으로 지급한 거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1,200만 원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답이 1,200만 원으로 적어지게 되겠네요.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외상매출금을 받을 엄으로 회수한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고,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외상매출금 받을 엄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장부에서 계정별 원장을 조회하시면 조금 편하게 조회하실 수가 있어요. 계정별 원장이라는 장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정별 원장 들어오셔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라고 되어 있고요. 계정 과목 조회를 받을 어음으로 조회를 하시고, 앞에도 받을 어음, 뒤에도 받을 어음으로 조회를 해주시면 이렇게 받을 어음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어음회수라는 항목이 보이실 거고요. 문제에서 외상매출금에 대한 회수를 물어봤고, 외상매출금에 대한 받을 어음이니까 차변에 받을 어음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받을 어음 차변에 500만 원, 요 금액이 답으로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3번은 답이 500만 원으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풀이 112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